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학입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바쁜 업무 시간에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기존의 불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실무자분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소프트에서는 그런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사 요요 인터랙티브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요 인터랙티브는 실감형 메타버스 VR, AR, XR 전문 기업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공공민간 분야로는 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관람객의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전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과 콘텐츠의 상호작용에 집중해서 VR과 AR을 이용한 체험 전시와 메타버스 전시관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VR 해군 체험, VR 사격 훈련 등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훈련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요 인터랙티브에서는 3D 맥스와 마야의 리토폴로지 기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장학이라고 하고요. 기술 지원팀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현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기 3D 광고부터 해서 영상 드라마, 뭐 게임 쪽도 해봤고, 저도 한 14, 15년 정도 그쪽 일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여기 이제 21세기 소프트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들 분들 대상으로 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신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소개시켜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3D 맥스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D 스캔 데이터를 메시화하는 방법이랑 이제 리토폴로지 하는 팁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고는 계신가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그 메쉬랩이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인트를 메시화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리캡 프로랑 리캡 포토라고 해서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했는데, 지금도 있긴 하는데 변환이 될 때마다 비용이 차감이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변환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 오토데스크 공식 홈에도 이제 메쉬랩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변환을 해주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쉬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클라우드 포인트 불러와서 데이터 어떻게 메쉬화해서 그걸 이제 맥스로 불러와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은 매뉴얼성으로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셔도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을 거니까 영상을 보시고 다시 따라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PT 자료의 내용을 보시고 요거대로 순차적으로 해보셔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쉬랩을 먼저 실행을 해서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메쉬랩이란 프로그램이. 메쉬랩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구글 가서 메쉬랩 치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를 불러오는데, 여기 이제 임포트 메쉬에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샘플을 좀 다운받아 놨었는데, 이제 어떤 스캔 장비로 스캔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확장자가 PLI 아니면 뭐 몇 가지 또 클라우드 포인트를 지원한 확장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PLI를 불러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뭐 맥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화면 돌리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지울 수 있더라고요, 메쉬를.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를 불필요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은 클라우드 포인트 메쉬화 하기 전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캔 데이터를 스캔해서 불러오면 불필요한 데이터도 같이 많이 딸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선택해서 지우고, 그렇게 이제 메쉬가 정리가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필터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메쉬를 다듬어주고 메쉬화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샘플링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터 가서 샘플링 가서 여기 보면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라서 포인트 클라우드 심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단순화해 준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이게 이제 샘플의 값이 작으면 얘가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이 샘플 수만큼 줄여주는 형태를 띄고 있어가지고 뭐 밀도 있게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걸 이 숫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 10,000개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 그쵸, 지금 숫자가 너무 밀도가 낮아서 이거보다는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샘플링을 이거를 그래도 한 10만 개 정도 해볼까요? 보면 이렇게 약간 간소화, 포인트 클라우드 간소화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필터에 가서 리메시 심플리케이션의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가서 여기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스크린드 포지션을 하시면 돼요. 이걸 다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이 리컨스트럭션 뎁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 수치에 따라서 메시화되는 퀄리티가 좀 달라지거든요. 기본 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16으로 해보니까 좀 밀도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프리클링을 한번 해주고 8로 할게요. 이렇게 돼서 보면 이렇게 메시화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메시화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약간 디테일이 뭉개졌잖아요. 이걸 더 올리고 싶으시면 이거를 지우시고, 어디 있어? 메시를 지워버렸네. 이게 프로그램이 단점이 언두가 안 돼가지고 새로 해야지. 얘를 다시 필터에 샘플링 가서 10만 개 정도. 여기서 다시 필터 가서 이거를 15 정도 주고, 요거 프리 클린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에러가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뎁스 값이 디테일이 높아질수록 좀 처리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메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 실제 이제 스캔 데이터 받아오셔서는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맞는 뎁스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냥 기본 값에서 한번 해보시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수치를 높여가면서 해보시면 되거든요. 아까보다 디테일이 더 살았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필터에 노말 값이랑 그 다음에 커버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쪽 노말을 잡아주는 역할만 한 번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샘플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필터 가서 여기 노말 가서 여기 노말라이즈 버텍스 노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익스포트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익스포트 메시 하셔가지고 가장 공통적인 OBJ 포맷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샘플 메시 내가 테스트.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메쉬랩에서 메쉬화하는 방법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3dmax 실행해서 3dmax에서 바로 메쉬로 변환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거는 안 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올 수는 있거든요. 메쉬 3dmax 안에서. 근데 메쉬화하는 거는 일일이 포인트 클라우드 스냅을 잡아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노가다 해야 돼요, 사실은.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메쉬를 해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메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쉬화해서 맥스로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바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방식. 근데 지금 첫 번째는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쉬화된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그 크리에이트 가셔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로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서 아까 여기 PLID 있다. 그럼 기존에는 3dmax에서 리토폴로지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자동 리토폴로지 되는 툴을 쓰셨어요? 아니면 그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프리폼에서 메시를 등록을 해놓고 저 하셨나요? 같은 경우는 맥스에서 안 하고 그냥 네. 지브러시에서 지브러시에서 리메이스해서 가져오신 형태로 아니면 디시메이션에서 가져오는 형식으로? 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제가 아예 면을 다 그려서 그럼 지브러시에서 제공하는 그 리토폴로지 툴로 리토폴로지를 해서 가져오시는 거네. 지브러시에서는. 그게 좀 불편하실 텐데. 이게 리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브러시 내에서 리토폴로지 해보면 되게 그게 간섭이 심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지브러시에서 귀찮아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마야에서 해요. 마야에서 리토폴로지 하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저는 맥스도 쓰고 마야도 맥스도 10년 넘게 썼고 뭐 마야도 당연히 10년 넘게 썼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건 뭐 사람마다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요. 그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마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단지 좀 작업하는 효율성이나 해야 되나? 작업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익숙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엑셀을 잘 쓰시고 익숙하신 분은 뭐 맥스에서도 잘 하시겠죠.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불러와진 거는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예요. 이렇게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스냅에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 오브젝트라고 있잖아요. 얘 스냅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표면이 스냅이 먹어서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저도 해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메쉬화 해서 가져오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이 토폴로지 하는 방식에도 이제 시간이 많이 예전에는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토폴로지 형식대로 그 사람 인체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의 흐름이나 얼굴의 근육의 흐름이나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움직이는 형태의 디폼이 돼야 될 부분들 형태에 맞춰서 메쉬의 쉐입을 짜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자동으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 스태틱 메쉬들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않지만 디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고정되어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그거를 디시메이션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실 UV를 펴고 해도 지금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도 가능한데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UV에서 안 펴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작업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루토폴로지를 통해서 굳이 이제 스태틱 메쉬는 뭐 메쉬의 구조대로 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코드 형태로만 이쁘게 나오면 그거 UV 피기는 그렇게 UV를 펴야지 좀 되게 UV를 편하게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용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요 프리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오브젝트가 에디터블 폴리여야 돼요.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리드에서 여기 들어온 서페이스라고 해서 픽을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테스트란 이름으로 테스트란 오브젝트가 등록이 되게 돼 있고 여기 폴리 들어가서 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텝 빌드 해주고 찍으면 요 표면에 이런 식으로 메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 이거 시프트 이거 점을 찍으면 이렇게 메쉬 위에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고 시프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면이 생성되거든요. 혹시 이거는 안 써보셨어요? 맥스에서? 테스트로만 테스트로만 해보셨고 불편하고 막상 쓰기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건데 저도 불편했어요. 이거 파이아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뭐 맥스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면을 늘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 편집도 가능하죠. 그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모디파이어에 리토폴로지라고 치면 여기 리토폴로지 뜨거든요. 여기서 프리 프로세스 메시를 활성화해 주시고 컴퓨터를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메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 형태대로 만들어줄 때 디테일은 근데 좀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이 리토폴로지를 이게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토폴로지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 세 가지 타입에 따라서 리토폴로지가 짜여지는 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 PT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인스턴스 메시라는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의 메시가 나오는 구조, 그 다음에 리폼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리폼으로 한 거고 대부분 리폼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폼에서 했을 때의 메시 구조, 그러니까 리폼으로 했을 때의 그 메시 구조가 그나마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메시를 좀 최대한 살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드리 플로우라고 해서 이것도 완전 사각형으로 메시를 다 짜주는 건데 조금씩 그 알고리즘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백단에서 계산하는 그런 수학적 기반의 계산 방식이 달라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우는 거라서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여기 제가 그래서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여기서 무슨 기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다 설명을 적어 놨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저도 이걸 사실 다 쓰진 않았어요. 거의 쓴다고 하면 그냥 기본값에서 사실 이런 것들 건들 일은 잘 없고, 유기 형태냐 하드 서페이스 형태냐에 따라서 적용 그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게 이게 애니스트로피 이쪽이에요. 애니스트로피 값이 제로면은 여기 제가 적어 놨거든요. 이 메쉬의 직각도라고 해서 값이 0일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제 메쉬를 생성하기 때문에 하드 서페이스 형태의 메쉬를 리토폴로지 할 때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값이 1일 때는 좀 아까 그 말처럼 뭔가 이렇게 유기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할 때 적합해서, 그런 부분이 애니스토로피의 값을 조금 조절해서 이제 하드 서페이스 할 때,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인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구체 이런 것들 할 때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 이건 좀 뭐 첫 번째 그 프리폼을 활용한 디퍼지 방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이제 좀 되게 하기가 편해지게끔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많이 맥스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 미리 좀 그래서 준비했던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 데이터를 받아서 좀 정리하는 거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얘를 보면 지금 토폴로지가 균일하게 짜져져 있잖아요. 이게 오토 리토폴로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박스에서 시작해서 불린으로 형태 잡고 리토폴로지를 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오브젝트도 다 이런 거에 응용이겠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혹시 맥스의 분리는 최신 버전 사용해 보셨어요? 거의 쓸 일이 없어. 이게 불린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지브러시의 라이브 불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맥스도 이제 그렇게 되게끔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이제 의외로 이제 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바쁘시니까, 현업에 그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X 잡고 여기 이제 불린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불린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분린이 되거든요. 이렇게 분린이 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분린이 되고 나면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한번 바꿔줘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드 엣지가 잡히거든요. 뚫린 부분이 자동으로 하드 엣지가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챔퍼를 이용하면 되게 한 번에 작업을, 이거 챔퍼를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리토폴로지도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빼지는 이거를 여기 애니스트로피를 0으로 주고 이 하드 서페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면 이렇게 균일하게 다시 면 구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을 하면 제가 이거 마야에서도 마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엣지 처리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쌓아가시면. 그리고 웨이트드 노말 써보셨어요? 네, 정말 이상하게 나오면 일단 네, 마무리할 때 무조건 웨이트드 노말 해주시면 웨지 그 노말 방향 다 잡아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웨이트드 노말. 맥스 쓸 때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웨이트드 노말이에요. 맥스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야로 넘어. 마야도 이 토폴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맥스랑 비슷해요. 똑같은 회사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비슷한데 마야도 이 토폴로지 접근하는 방식은 맥스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코드 드로우라고 그래서 하드섭 불러와서 그거 이제 여기 이거 맥 라이브라 그러거든요. 라이브화 해서 거기 위에 대고 이제 코드로 짜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리토폴로지 하는 방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샘플 하나 불러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곤총 보면 이렇게 총알 들어가는 형태의 그거 중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게. 그러니까 불링과 그 리토폴로지를 활용해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메쉬를 잡고 여기를 잡고 메쉬에 가서 디퍼런스를 하면 여기 이제 처음에 잡았던 메쉬가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로 빠져야 할 메쉬가 밑에 잡히거든요. 얘를 변경하면 변경 갱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껐다 키면 이제 그 메쉬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요. 쉐이드 하면 쉐이드 된 메쉬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야 되니까 이게 생성된 뚫려있는 메쉬고 원래 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홈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 핀 고정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이 오브젝트 선택해도 이 오브젝트에 어트리뷰트 안 넘어가거든요. 이 오브젝트를 잡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면 이제 이 오브젝트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뚫을 거거든요. 이거를 마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6개 정도의 레디얼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마식으로 등록을 하겠구나. 이렇게 뚫을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뚫리게끔 해야 되거든요. 마시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거 생성한 데이터 이거를 다시 불린을 여기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래야 이게 화면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얘를 디퍼런스로 끊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이거를 끊어 여기를 컨트롤 Alt D에서 완성됐다고 치고 소리 날려버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업데이트 되면서 리토폴로지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메시 가서 클린업을 하라고 돼 있죠. 안 그래도 그 문의하신 것 중에 클린업에 대한 문의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 클린업이 어디냐면 메시에 가서 여기 내려보면 여기 클린업 옵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를 아까 체크해서 그 엣지 정리를 해달랐던 그런 그 툴이었는 에러였는데,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좀 이거 어차피 클린업 창 열은 김에 설명을 드리면, 특히 리토폴로지 할 때 폴리곤 덩어리들이 불러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계산될 때도 있지만 클린업을 해서 리토폴로지 하라는 명령이 뜰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뭐 논 매니폴드 지오메트리를 해서 노멀하고 지오메트리를 같이 지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오메트리 온리하면 노멀은 건드려지고 지오메트리만 지워버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것들이고, 저는 보통 노멀이랑 지오메트리 같이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옵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픽스 바이 테셀레이션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실행을 해버리면 메시가 어떨 때는 아예 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다 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게 기본 세팅 값이어서 안 되는데, 만약에 바꾸다 보면 이게 리셋 세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세팅으로 한 번씩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건 클린업을 했고, 이거를 메시 가서 리토폴로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마야는 조금 더 딥해요. 맥스보다 마야가 조금 보면 기능들도 많고 설명도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마야에서 리토폴로지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아니면 좀 참고해 보셔야 할 부분이 이 프로세스 메시라 그래서 여기 이 옵션이 창 있잖아요. 이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요거랑 이 두 개가 이제 이거를 켜고 안 끄고의 기준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쩔 때 켜고 어떨 때 안 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스 메시를 설정하는 경우는 이제 하이 폴리곤 메시일 때,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하이 폴리곤 메시가 아니잖아요. 로 폴리곤인데 면 정리가 필요해서 리토폴로지 하는 거라 이럴 때는 꺼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끄고 이것도 한 타겟 메시가 지금은 몇 개인지를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가서 폴리곤 카운트 보면 지금은 버텍스가 1140개밖에 안 되네요. 근데 여기는 페이스 카운터니까 페이스 볼까요? 948개인데 이거는 한 2000개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늘려가지고 리토폴로지 되는 거거든요. 기존 메시보다. 서브 플라이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 I 값들이 유지가 안 됐었어요. 여기 안에 공률 값들도 유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옵션, 리토폴로지 옵션에서 보면 여기 프리절브 하드 엣지라고 해놨잖아요. 이 분린을 한 메시드, 아까 맥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분린이 돼서 이렇게 생긴 엣지들은 메시 여기 하드 엣지로 잡혀 있죠. 이 지금 색이 들어간 이 보라색이 지금 하드 엣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률이 깨지지 않고 메시가 재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만 명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자주 쓸 일 없어요. 저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직접 손으로 짜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될 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별로 리토폴로지를 어떻게 해요? 리토폴로지 할 때 리밋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리밋이라는 게 메시의 디테일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밀도가 많게끔 메시의 폴리곤을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은 좀 이렇게 너프한 폴리곤을 가지게끔 리밋이 해주는 또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메시에 가면 여기 이제 리토폴로지, 리메시, 리듀스 이것도 이 세 개가 아마 스캔된 데이터 불러와서 쓸 때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너무 뭐 지브러시를 쓰시는 분들은 익스포트 하실 때 디시메이션 해서 가져오시니까 굳이 리듀스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스캔되는 데이터를 바로 마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너무 무거울 거예요. 그럴 때는 리듀스로 좀 줄여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컴퓨터 부하가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몇 %까지 줄일 거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리메시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이제 디시메이션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면 정리를 해주고 리토폴로지라면 리토폴로지 결과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에러도 덜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리고 리토폴로지라는 게 아직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물도 잘 나올 땐 잘 나와요. 하지만 가끔씩 또 에러 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기 프로세스 메시지를 비활성화하고 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야에서 리토폴로지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 밀도에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 시간인 거거든요. 리토폴로지 했을 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빨라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트랜스포 드리프트도 문의를 하셨던데, 맞아요.
트랜스퍼 어트리뷰트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저는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는 UV 내가 작업을 하다가 UV가 날라갔거나 아니면 UV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UV 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메시랑 뭐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거야 그 폴리곤의 수나 이런 폴리곤 오더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디지털 흉ör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UV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얘를 제가 만약 UV를 변경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UV랑 바꿔볼게요. 지금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에 XZ이 켜져 있어가지고 XZ가 폴리곤 오더나 뭐 이런 건 다 같지만 UV만 다른데 내가 여기에 이 지금 변경한 UV를 여기로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통해서 UV를 옮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잡고 여기 옮길 때 얘를 잡고 메시 가서 여기 보면 트랜스퍼 어트리뷰트라고 있죠. 여기 옵션 창을 딱 선택하면 여기 떠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걸 옮길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UV를 옮길 거잖아요. 그럼 UV를 커런트 선택해 주시면 현재 UV를 옮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메시들을 서로 비교할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가 같은 거예요. 보텍스 오더가 다 똑같죠. 근데 UV만 다른 거니까. 그럴 때는 컴포넌트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에 딱 하면 이런 식으로 UV가 같아졌죠. 여기에 있는 UV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뭐 이러한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말브러스라고 아시죠? 의상 만드는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메시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메시를 그 옷으로 합쳐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원단 형태로 메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UV가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메시를 하게 되면 얘 UV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메시한 걸 불러와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브러시에서 G 리메시 써서 리메시를 한 거거든요. 이거 이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메시 같은 경우는 UV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UV를 요리로 옮길 때 이렇게 잡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서로 다르잖아요. 폴리곤 오더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아까 같은 방식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컴바인 하시고 얘랑 얘 잡고 어트리뷰트 해서 월드로, 그죠? 플라이 하면 이런 식으로 UV가 같죠. 그러니까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UV가 같아지면, UV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떤 걸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완성되어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이 옷을 플랫하게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플랫하게 펴져 있는 게 원래 이 오브젝트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리토폴로지를 하면 되게 메쉬가 깔끔하게 안 나고 망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또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리토폴로지 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로 여기 이 원단 상태에서 리메시를 한 뒤에 지금 얘랑 UV가 같죠, 그죠?
같은 UV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UV 값을 이용해서 이 모델링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 가서 다시 트랜스퍼 어트리뷰트 창을 열고 여기에서 이제 옮기는 거를 버텍스 포지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버텍스 포지션을 오늘 놓고 UV 셋은 지금 올로 그냥 두시면 되고 UV는 안 옮길 거니까 냅둬도 이렇게 오프해도 돼요. 플러셋도 없고 버텍스만 옮길 거고 대신에 여기 샘플 스페이스를 UV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같은 UV에 같은 위치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이 메시드 요거 형태대로 그대로 가서 붙어서 이 형태가 돼요. 이 메시 흐름대로. 이걸 근데 지금 이거 노트북 저는 이걸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노트북으로 제가 해보니까 뻗더라고요. 너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메시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UV를 제가 그냥 다시 핀 거고 UV 레이아웃으로 다시 넣은 거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바꾼다기보다 그렇게 그 위에 이렇게 엎어져서 형태가 만들어져요. UV 기반, UV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 방법 쓰시면 이런 류의 작업 하시는 거는 정말 세이브 많이 될 거예요. 이거 리토폴로 잘라면 죽어요, 진짜. 수작업으로 리토폴로 잘라. 그 UV에도 막 복사하고 막 옮기고 마야에서 해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기능이 맥스에도 혹시 있나? 맥스는 그죠? 없죠? 맥스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플러그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맥스도 마야만큼 오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저도 이제 점점 영상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하드섭 같은 작업할 때는 맥스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인체로 너무 요즘 메타휴먼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야를 많이 써서 이게 좀 그렇게 시프트 되더라고요. 이게 쓰는 툴이 좀 그 내가 하는 프로젝트나 내가 그 속해 있는 조직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마야에서는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진짜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내용 나왔을 때 아 이거 알려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그러니까 그 IK 그러니까 스켈레톤 관련해서 문의 주셨던데 그게 휴먼 IK 쓰는 방법을 문의하신 게 맞죠? 그죠? 휴먼 IK 좀 잘 쉽게 쓰시고자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휴먼 IK 쓰면 좀 진짜 좀 쉽긴 해요. 리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 그러니까 커스텀 리깅이라 그래서 막 팔이 4개 있거나 아니면 뭐 꼬리가 달려 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형태를 만들 때에서는 휴먼 IK 쓰면 진짜 작업 속도는 빨라져요. 자, 만약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면 이건 리깅이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통짜기장 캐릭터거든요. 이거를 휴먼 IK를 써서 되게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형태 있죠? 얘를 클릭하면 얘가 휴먼 IK 인터페이스예요. 여기서 처음 먼저 해야 할 거는 뼈를 만들어야겠죠. 크리에이트 스켈레톤 딱 누르면 이렇게 사람 형태의 캐릭터들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캐릭터를 잡고 여기 스케일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스케일 줄여주세요. 여기서 줄이면 나중에 터지는 문제가 생긴대요. 스케일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만 이제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보면 요거 누르면 뼈 보이거든요. 요 버튼 누르면. 그래서 정면뷰에서 대략의 스케일을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게 뭐냐면 뼈의 개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뼈에 대한 개수거든요.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 엄지손뼈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 뼈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추가로 넣는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막 기존 스케일에서 줄여가지고 터졌는데, 만약 이렇게 변경하실 거면 스케일 줄이기 전에 하고 스케일 줄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목뼈도 늘릴 수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딱 이 상태에 세팅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쓰시면 돼요. 이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 뼈 추가하실 수 있고, 지금처럼 하나로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으면 사실 발가락이 필요가 없죠. 지금처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토 베이스만 있는 거예요. 토 베이스. 일단 쉬워요. 일단 이렇게만 해 놓으시고, 이제 여기에서 위치만 좀 잡아 주시면 되는데, 밀러는, 그러니까 본도 밀러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잡아 놓고 밀러 하면 되니까, 이게 좀 맞추는 것도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오른쪽을 지워버리고, 여기 뼈를 잡고 이렇게 옮겨 주실 거예요. 어깨 위치, 적정한 위치에 맞게. 목도 좀 대충 할게요. 빨리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같이 움직이죠. 여기 D를 누르면 이렇게 뼈를 개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단축키 D. 이렇게 해서 뼈의 위치. 그리고 조인트에 이 방향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인트가 지금 Y 엑시스 업이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녹색이 Y거든요. 그래서 손목의 뼈의 위치도, 아이고, 이게 컨트롤 Z가 잘 하면 이렇게 되버리더라고요. 컨트롤 Z가 잘 안 나와요. 맞추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제 리깅 가서 스켈레톤에 미러 조인트를 할 거예요. 미러 조인트 할 때 이 축만 YZ로 가는 거를 명심하시면 되고, 스켈레톤은 조인트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왼쪽 오른쪽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 마치 지금 이쪽 팔이 왼팔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숄더부터 해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서치 네이밍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미러 할 때. 그래서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를 라이트라고,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될 거를 라이트라고 해놓고 플라이 하면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바뀌어 있죠. 라이트 숄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축이 지금 여기는 반대로 내려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잡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Y업이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밀러되는 축의 그 엑시스 Y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YZ.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라이 하면 되겠죠. 그럼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여기 데피니션이라고 있죠. 이걸로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잡혀 있는데 여기 밀러가 돼서 이쪽이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게 데피니션 하는 방식은 여기가 여기 숄더죠. 여기 누르면은 여기 숄더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자인 셀렉티드 본 지금 여기 숄더 선택되어 있죠. 이거를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리고 암 올라와서 여기가 암이죠. 오른쪽 암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포암, 여기가 지금 포암이죠. 여기 포암은 여기 포함에 등록해주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핸드, 여기도 여기 지금 핸드 선택되어 있죠. 핸드, 그 다음에 손가락,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도 여기 보면 1번 엄지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등록해 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등록이 다 됐고, 이제 다리 등록하시고 연결해 주시고, 여기 이제 토 해주시면 이제 X는 없어질 거예요. 여기 약간 노란색 뜨는 건 약간 이게 옮기면서 축이 틀어져서 그러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도 얘를 누르면 지금 요 락을 걸었잖아요. 그럼 이게 데피니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 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컨트롤 이글을 달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컨트롤 이글을 달아줘요, 벽에다가.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뼈하고 사람하고 바인드, 스킨 바인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바인드 스킨 하면 되죠. 근데 바인드 스킨 할 때 옵션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박셀 지오데식 박셀 형태로 작업을 하고, 이것도 그냥 클래식 형태로 하는데 이것도 옵션이 좀 있긴 한데 그냥 기본 이런 이 세팅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 이 뼈 하나, 아니 조인트 하나마다 몇 개의 조인트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이거 있는 각 조인트마다 3개의 조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스킨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트 잡고 힙 조인트 잡고 하면 지금 이제 바인드가 된 거거든요. 움직여 보면 됐죠? 원래라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 스킨 가서 여기 페인트 스킨 웨이트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작업은 다 하셔야 돼요, 결국엔. 지금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세부적인 거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거를 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스킨 바인딩까지는 빨리 됐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리그 다는 것도 원래는 리거가 일일이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캐릭터가 그거가 세팅됐다고 생각을 치고 세팅됐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컨트롤 리그를 달면 컨트롤 리그 잡고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FBX 데이터를 좀 불러와 볼게요. 점프 달리다가 점프하는 거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건 그 스킨 모션 캡처 받아놓은 데이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이제 휴먼 아이 키로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 있으면 이 FBX 스킨 데이터를 불러오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점프 런이죠.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연동이 돼서 모켓 데이터를 연동시킬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휴먼 IK가 되게 막강한 거거든요. 이거를 더 잘 만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모션 빌더예요. 모션 빌더라는 툴이 또 있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모션 빌더에서는 이제 모켓 데이터를 서로 합칠 수도 있어요. 상반신을 나눠서 하나는 달리고 하나는 박수 치는 것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여기 뭐 베이크라고 해서 베이크 투 스켈레톤을 하고 베이크 투를 하면 이제 그러면 뼈하고 여기 키 값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모션 캡처된 데이터를 여기 이 캐릭터에 베이크를 시켜서 컨트롤 리그에 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를 수정해서 애니메이션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되게 그래서 요즘 거의 웬만한 스튜디오들은 모켓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불러왔던 것들은 지워도 돼요.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를 지금 불러온 거를 셀렉트 가서 하이알라키에서 지워버려도 이제 키에 베이크가 됐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수정도 가능하고 다 되죠. 이게 휴먼 IK 휴먼 IK랑 모션 빌더에 관련된 것들은 콘텐츠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모션 빌더 강의한 것들도 있고, 저희 21세기 소프트 들어오시면 제가 모션 빌더에 이렇게 기업체들 교육했던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셔도 아마 모션 빌더 요거 쓰시는 데는 아마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맥스 쪽, 그 다음에 마야 쪽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야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불러오는 방법은 플러그인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의 메시화에서 불러오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마야로 무겁게 그 포인트 클라우드 불러올 이유가 잘 없어요. 그렇죠? 메시랩에서 가볍게 메시 변환되니까. 너무 뭉개져가지고 메시랩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게 아까 그 보셨듯이 그 뎁스 값 있잖아요. 그거 올리시면 돼요. 제가 뎁스값 또 8도 해보고 16도 해봤는데 네. 처음에 오셨던 PLY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OBJ로 예쁘게 빠진 건데 그걸 그냥 저장을 PLY로 하는 것처럼 되게 촘촘하게 잘 네네. 나왔더라고요, 샘플이. 네네, 맞아요. 저희가 스캐너는 라이다 기반 스캐너는 네. 무조건 PLY로만 네네.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보면 PLY가 되게 촘촘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연으로 바꾸는 게 메시로 바꾸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시플릭 여기 보면 필터에서 그러면은 여기 샘플링 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시플리케이션 할 때 요거 개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컴퓨터가 1000만 개 막 이래. 그러면 안 되지. 1000만 개는 어떻게 이지 그래. 그거는 안 되고 한 100만 개 수준으로 해보세요. 100만 개가 넘어요. 애초에 그 혹시 데이터. 저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많이 샘플 크던데요, 사이즈? 좀 건물을 하는데 건물은 더 크죠. 그래서 그게 다 뭉개지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디테일 살리기는 힘들고, 사실 건물은 그냥 외관만 내가 잘 불러온다 이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지브러시가 가벼운 이유가 지브러시는 1000만 폴리곤 올라가도 그냥 노트북에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2.5D라 그래요. 완전 3D가 아니에요. 지브러시는. 그래서 가볍게 대용량 데이터들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브러시에서 핸들링해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맥스와 마야의 리토폴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1세기 소프트는 모션 빌더, 워드박스, 아놀드까지 고객사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D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사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21세기 소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요요 인터랙티브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